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은 비어있는 날처럼 느껴진다. 움직이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도 않았다는 기록만 남는다. 그래서 사람은 그날을 쉽게 지워버리려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아니다. 그날은 개입이 멈춘 날이다. 개입이 멈춘다는 것은 손을 떼는 일이다. 조정하려는 손, 앞당기려는 손, 고쳐보려는 손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 손들이 멈추는 순간 상태는 처음으로 자기 무게로 자기 자리를 찾는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훨씬 많은 흔들림을 느낀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올라오고 쓸데없는 걱정이 떠오르고 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을 피하려 한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개입이 멈췄기 때문에 드러나는 정리 과정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는 외부의 소리가 줄어든다. 해야 할 일, 바꿔야 할 것, 놓치고 있는 무언가. 이런 소리들이 잠시 멀어진다. 그 자리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조용한 상태가 남는다. 이 조용함은 공백이 아니다. 정리다. 개입이 멈춘 하루는 흐름을 끊지 않는다. 오히려 흐름이 스스로 정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준다. 사람이 계속 손을 대고 있을 때 흐름은 늘 조금씩 흐트러진다. 좋은 의도로 건드렸더라도,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손을 뻗었더라도 개입은 결을 얕게 만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에는 이 얕아짐이 멈춘다. 그래서 상태는 조금 더 깊어진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정이 자리를 잡는다. 이 안정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저 느껴진다. 괜히 바꾸고 싶지 않고, 괜히 손대고 싶지 않고,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감각. 이 감각은 개입이 멈췄을 때만 생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가장 많이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날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왜곡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는 있는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사람은 자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하지 않은 것들이다. 건드리지 않은 선택, 말하지 않은 판단, 앞당기지 않은 결정. 이 비개입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루는 사람을 조금 낮춘다. 흥분도 불안도 같이 내려놓게 한다. 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비교도 줄어들고 의미를 붙이려는 마음도 느슨해진다. 그래서 머무르기 쉬워진다. 머무를 수 있는 상태는 항상 오래 남는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은 성과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 환경을 만든다. 그 환경 안에서는 다음 날의 움직임이 억지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정리된 상태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하루는 시간을 앞서지도 뒤로 미루지도 않는다. 그저 시간과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놓인다. 그래서 시간이 적이 되지 않는다. 시간은 그 하루를 그대로 품고 지나간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날이 남긴 것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다. 그리고 상태는 결과보다 훨씬 오래 간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개입은 멈췄고 상태는 스스로 정리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가 자기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하루는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히 깊이로 남는다. 사람은 쉬는 날에도 자주 긴장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움직이지 않았고, 결정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하루가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계속 확인한다. 무언가를 놓친 건 아닌지, 뒤처진 건 아닌지,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이 확인은 습관처럼 따라온다. 쉼은 원래 회복을 위한 시간인데 사람은 그 시간마저 평가하려 든다. 이 평가가 쉼을 가장 먼저 망친다. 쉼에 대한 오해는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계속 일을 한다. 이 마음의 일은 대부분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어제 하지 못한 것, 내일 해야 할 것. 그 사이에 지금 이 시간은 비어버린다. 사람은 이 비어있음이 불안하다. 그래서 쉼을 의미로 채우려 한다.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야 하고 회복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쉬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하지만 이 조건들이 쉼을 가장 인간적으로 지치게 만든다. 쉼은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쉼에게도 성과를 묻는다. 얼마나 회복했는지, 얼마나 정리됐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질문들이 쉼을 쉼이 아니게 만든다. 쉼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순간.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진 순간. 이 순간을 사람은 쉽게 지나친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쉼은 증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눈에 띄지 않게, 설명되지 않게, 그저 사람의 상태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쉼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 사람은 쉬는 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다.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감각이 천천히 스며든다. 이 감각은 크지 않다.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허용이 사람을 가장 깊게 쉬게 한다. 쉼은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시간이다. 계속 들고 있던 생각, 계속 당기던 마음, 계속 확인하던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것. 이 내려놓음이 쉼의 본질이다. 쉼을 잘 쉬려고 애쓰는 순간, 쉼은 다시 일이 된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쉼은 잘 쉬려 하지 않는 쉼이다.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 이 시간은 처음엔 어색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괜히 불안하고 시간이 흐르는 게 아깝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어색함을 조금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지고 생각이 조금 멀어진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쉰다. 쉼에 대한 오해가 풀린 자리에는 부담 없는 상태가 남는다. 이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든다. 그래서 다음 움직임이 억지로 나오지 않는다. 억지 없는 움직임은 늘 오래 간다. 쉼은 멈춤이 아니라 속도를 되돌리는 일이다. 너무 빨라졌던 마음을 원래의 리듬으로 돌려놓는 것. 이 리듬이 돌아오면 사람은 다시 흔들리지 않는다. 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쉼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남는 이유는 그날이 사람을 원래의 속도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쉼은 사람을 앞으로 밀지 않는다. 대신
사람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 제자리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다. 지금 이 시간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쉼에 대한 오해가 하나씩 풀리면서 상태는 조용히 정돈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남는 이유는 쉼이 사람을 지워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쉼은 사람을 가만히 돌려놓는다. 그 자리에서 상태는 다시 깊어지기 시작한다. 비활동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건 아직 관측되지 않은 시간이다. 사람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낀다. 움직임이 없고 성과가 없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쉽게 공백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비활동은 공백이 아니라 열려있는 상태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았고 의미가 붙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시간. 양자적인 관점에서 이 상태는 가장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태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선택이다. 하나의 방향, 하나의 의미, 하나의 결과로 수렴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비활동의 시간은 조용히 축적된다. 이 축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을 잘 믿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 비활동의 축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상태의 밀도를 바꾼다. 겉은 그대로인데 안쪽이 천천히 조밀해진다. 이 변화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느낌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측되지 않은 상태는 붕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 유지된다. 사람이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상태는 자주 바뀐다. 바뀐다는 것은 새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안정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활동의 시간에는 이 변화가 멈춘다. 멈춘 상태에서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간은 밀어붙이지 않고 앞당기지 않고 그저 옆에 놓인다. 이때 상태는 시간과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모되지 않는다. 비활동의 축적은 사람을 조용히 바꾼다.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지만 이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극이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의미를 요구받아도 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이 여유는 비활동에서 나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에 상태는 자기 기준을 다시 세운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리듬으로. 이 리듬은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하려는 순간 고정되기 때문이다. 비활동의 축적은 설명을 거부한다. 그래서 양자적이다. 정의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그대로 품고 있다. 사람은 이 상태를 종종 놓친다. 왜냐하면 눈앞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가장 많은 정렬이 이루어진다. 생각이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이 괜찮음이 상태를 깊게 만든다. 비활동의 축적은 미래를 앞당기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도 앞당겨지지 않는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이 감각은 성과가 아니라 상태다. 상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해지지 않아도 관측되지 않아도 그대로 남아있다. 비활동의 시간은 그 상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상태는 외부의 요구에서 잠시 벗어난다. 이 벗어남이 상태를 회복시킨다. 회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일이다.
비활동은 덜어냄의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가장 많이 남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판이 남았다는 말은 이런 뜻이다. 눈에 보이는 기록은 없지만 상태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안정되어 있다. 이 축적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정적인 시간 안에서 비활동은 조용히 쌓이고 있다. 관측되지 않은 채로, 확정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그리고 그 그대로가 가장 오래 남는다.